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소니센터 부산과 함께하는 영암 카레이싱 세미나 참여자분들을 위해서 카메라의 기능을 설명해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M4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영암에서 레이싱 촬영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좀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메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의 카메라 기능 중에 꼭 필요한 것들을 알아야 하잖아요. 레이싱 촬영에 필요한 것들 같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카메라의 모드를 보면은 우리는 S 모드를 많이 쓸 거예요. 이 S 모드를 많이 써서 이거는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이기 때문에 촬영을 할 때 셔터 스피드를 많이 제어하는 촬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드는 S를 많이 쓸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S 모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sho속을 봐야 되는데 스포츠 촬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빠른 sho속으로 많이 찍어요. 왜냐면 인물 같은 경우는 sho속이 느려지면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할 때 막 형체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오늘 촬영하려고 하는 레이싱 촬영은 보통 뭐 자동차 오토바이는 그 형태를 거의 유지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빠른 sho속으로 찍으면 그냥 주차한 것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속으로 패닝샷을 해서 촬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 모드를 해서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뭐 상황에 따라서 망원일 때는 125도 저속일 수 있어요. 막 400mm로 찍으면. 근데 우리가 이번 레이싱 촬영에서는 광각도 쓸 거고요. 표준도 쓸 거고요. 망원도 쓸 건데 일단은 표준화각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60분의 1초, 80분의 1초 요런 sho속을 많이 쓰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S 모드를 해서 이렇게 sho속을 느리게 가는데 이거 정답이 있지 않아요. 내가 찍는 피사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한 100분의 1초에서 뭐 60분의 1초 정도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분의 1초를 하는데 연사가 있죠. 연사가 이렇게 빠른 연사가 있고 느린 연사가 있는데 이거는 연사가 하이 플러스 하이 미드 로우거든요. M4 기준으로 10연사, 8연사, 6연사, 3연사예요. 그래서 6연사인 미드 정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 모드에다가 60분의 1초, 연사는 미드, 그리고 초점 같은 경우는 AF-S가 있고 C가 있는데 아마도 S보다는 C를 쓰실 일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움직이는 피사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점 모드는 AF-C. 초점 영역이 중요한데 이 초점 영역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특정한 피사체를 따라가려고 하실 거기 때문에 추적 확장 스팟이라는 걸 쓰시면 돼요. 그 추적 확장 스팟이라는 거를 선택을 하셔서 이 제가 기존에 유튜브에 올려놓은 카메라의 사용법을 사용하시면 이 추적 확장 스팟을 쓰다가 이렇게 와이드로 바꾸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그냥 추적 확장 스팟을 쓴다라고 디폴트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가 좋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추적 확장 스팟은 여기를 이렇게 잡고 여기서 이 AF4를 누르면 내가 화각을 움직여도 내가 찍은 이 피사체를 유지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찍어도 계속해서 그 피사체를 유지해 주니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 이게 편합니다. 영역은 추적 확장 스팟을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셔터 유형이 기계 셔터가 있고 전자식 셔터가 있는데 패닝샷은 내가 움직이면서 찍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계식 셔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파 1의 경우에는 9이나 1 적층형이 뜨는 전자식 셔터, 그게 아니고서는 기계식 셔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얼굴 인식 기능을 꺼야 돼요. 왜냐면 자동차를 찍을 거기 때문에 얼굴 인식은 꺼두시는 게 좋고, 만약에 R5일 경우에는 피사체 인식을 자동차 이렇게 탈 것으로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때는 얼굴 인식이 아니라 피사체 인식은 ON으로 해놓으시면 돼요. R5를 제외하고는 R5랑 ZV-1을 제외하고는 얼굴 인식을 끄시는 게 좋고, R5랑 ZV-1의 경우에는 피사체 인식을 켜놓으시는 게 좋다. 측광은 그냥 다중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경기를 촬영할 때 계속해서 거의 땡볕인데 그늘에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할 때 화벨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 설정은 그냥 태양광 설정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안부를 살려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부 명부의 차이를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를 땡볕일 거니까 한 디아로 레벨 3 정도로 선택을 하시면 명부 기준으로 촬영했을 때 어두워진 안부를 좀 살려줘요.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이런 어두운 부분들, 시커먼색, 검은색 부분들이 조금 그 톤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디아로는 레벨 3 정도. 이 크리에이티브 룩은 뭐 피사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기본을 스탠다드를 가정을 했을 때 그것보다 비비드2, FL, 소프트엑, 인스턴트 소프트엑 키라면 좀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AC 촬영에서는 FL 해봐도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비비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비드2로 하게 되면은 좀 톤이 빠지는 게 있어서 저는 비비드, 디폴트는 비비드, 그리고 재미로는 FL을 좀 써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비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자, S 모드잖아요. S 모드이기 때문에 이게 연사인데 셔속이 내가 어차피 엄청 빠르지 않기 때문에 연사가 또 그렇게 빨리 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연사를 느리게 이렇게 이 셔속을 느리게 하면 할수록 연사가 아무리 빨라도 셔속 자체가 길어지기 때문에 연사가 좀 안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연사를 이걸 굳이 더 속도를 올린다고 뭐 엄청 다이나믹하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미드 정도를 유지하면서 촬영하면서 셔속을 올리셔라. 연사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의 차이는 셔속이 빠를 때 차이가 커요. 이렇게 셔속이 길 때는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드 정도면 충분하다. 자, 카메라에 이제 또 많이 쓰는 기능이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사용자 정의를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렌즈 옆에 보면은 이렇게 추적캠 AF캠, 요 추적캠 AF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썼던 초점 영역 중에 이 추적 확장 스팟처럼 동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얘를 눌러서 이렇게 바디를 이걸 누르는 게 아니, 셔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렌즈 옆에 동그라미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얘가 망원 렌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위에 있고 옆에 있고 아래에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로 여기 있잖아요. 이게 가로일 때 이게 세로일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렌즈 옆에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시면 그게 이렇게 추적캠 AF캠이어서 바디에서 누르면 이 손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렌즈에서 이걸 눌러줘서 피사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AF캠 입력시 AEL이 있는데 제가 이 AF ON이랑 AEL 버튼을 두 개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바꿔놨어요. 바꿔놓은 이유는 AEL이라는 기능을 많이 쓰는데 그게 실제 AEL 버튼 위치에 있으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AF1과 AEL을 이렇게 바꿔놨다. 그 노출을 잡으실 때는 AEL을 한 다음에 AF1 버튼을 누르셔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바뀌어 있으니까 여러분 카메라에서 바꿔서 누르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얼굴 인식 기능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C1 버튼에 넣어놨다. 초점 모드는 여기서 할 수 있고 또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 중에 APS-C 크롭 모드가 있는데 제가 이걸 5번에다가 놨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놓냐면 여기다가 이 동영상 녹화 버튼을 사진 찍을 때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녹화 버튼 자리에다가 이렇게 APS-C 크롭 모드를 놓으시면은 촬영하다가 한번 눌렀을 때 이렇게 크롭 모드 이렇게 찍다가 크롭 모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롭 모드 쓰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화각이 부족할 때는 크롭 모드를 적극적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래는 이 C4에다가 그래서 이 크롭 모드를 놨었는데 여기에다가는 촬영 모드 중에 입력성 설정을 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셔터 우선으로 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하려고 하면은 이게 모터스포츠상 2000분의 1초 이상은 가져가야 되니까 연사 이런 식으로 멀티 연속 AF 추적 확장해 놓고 등록 이렇게 눌러서 얘는 내가 예를 들어서 60분의 1초인데 이때는 저속으로 패닝샷을 이렇게 찍다가 빠른 피처식이 필요할 때는 이 C4를 누르면 이렇게 2000분의 1초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2000분의 1초로 이렇게
느린 셔터 스피드로 촬영을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지정해 놓은 셔터로 찍다가 빠르게 필요할 때는 입력수 설정 호출을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느린 촬영과 빠른 촬영을 둘 다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그냥 카메라에 있는 기본 설정이니까 그냥 내비둘게요. 이렇게 되면은 패닝샷을 할 때는 뭐 60분의 1, 125분의 1 이런 식으로 sho속을 조절하시면 돼요. 그러다 빠른 sho속이 필요할 때는 이 C4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촬영할 때 AF1을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요 렌즈 옆에 버튼을 촬영할 때 누른 상태로 피사체가 따라가다가 필요할 때 차카차카 이런 식으로 반셔터만으로 끝내긴 힘들기 때문에 피사체가 움직일 때는 반드시 AF1의 개념으로 이렇게 피사체를 따라가다가 필요할 때만 따다다닥 이런 식으로 따라가다가 필요할 때만 따다다닥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빠르게 움직인다 C4 누르고 따다다다닥 이런 거를 구별해서 하시면 빠른 촬영과 느린 촬영을 모두 커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 카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1번 슬롯, 2번 슬롯에다가 메모리를 분할 저장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가장 빠르게 RAW, JPG 같이 찍을 때 그게 가장 빠르게 저장이 돼요. 녹화 미디어 설정은 정렬 녹화를 선택하시고 화질 설정의 경우에서 뭐 1번에는 RAW, 2번에는 JPG 파인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면 되는데 이 R5랑 R1은 화소가 크니까 얘를 눌렀을 때 이렇게 딱 누르면은 분명히 얘는 지금 M4잖아요. 3300만 화소잖아요. 알파1의 경우는 5000만 화소고 R5는 6000만 화소예요. 얘가 보면은 APS-C 크롬 모드로 하면은 3300만 화소가 1400만 화소로 M4는 떨어지는데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얘 여기서 압축을 무손실 압축 미디움, JPG 파일은 미디움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크롬 모드에서도 그 1400만 화소가 유지돼요. 알파1은 2000만 화소, R5는 2800만 화소, 2600만 화소가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나는 고화소로 찍을 게 필요해 라고 하시면 높여서 찍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 촬영에 이 컷수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미디움 사이즈로 바꿔서 찍는다. 그래야 APS-C 크롬 모드를 썼을 때도 동일한 사이즈가 유지가 된다. 요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메뉴에서 이제 또 많이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AF에 대한 속성인데요. 일단은 우선순위 설정은 반드시 AF로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셔터랑 균형 강조로 되어 있으면 초점이 안 맞아도 그냥 찍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촬영하려고 하는 모터스포츠는 초점이 나가버리면 좀 안 예쁘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꼭 AF로 해놓으시는 거 추천드리고 감도 같은 경우는 이 피사체를 어느 정도 좀 추적해야 되니까 추적 감도는 2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보조광은 끄셔야 하고요. 다른 것들은 건드리지 마시고 쭉쭉쭉쭉쭉 넘어가서 2 얼굴 인식이라고 M4는 되어 있지만 이게 R5는 피사체 인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사람, 동물, 새 말고 그 비행기 자동차 있거든요. 그 자동차로 R5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동차의 쉐입을 굉장히 잘 따라가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렌즈 보정 있는데 렌즈 보정 옵션은 그냥 켜두세요. 방향 보정, 수차 보정, 왜곡 보정이 있다고 뭐 느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켜놓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 파일 폴더 설정은 폴더명이 표준 형식으로 되어 있을 건데 이거는 그냥 날짜 형식으로 해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날짜 형식으로 이렇게 해놓으셔야 토요일날 찍은 거 일요일날 찍은 게 별도로 구분돼서 저장이 돼요. 그리고 연속 촬영은 하이, 미드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알파1의 경우에 알파1은 이게 전자식 셔터일 때 이게 하이 플러스 30연사, 20연사,
15연사, 10연사 요렇게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이 30연사랑 20연사는 소니 네이티브 렌즈에서만 돼요. 네이티브 렌즈 중에서도 안 되는 렌즈들이 있어요. 그 연속 촬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서드파티, 탐론, 시그마, 뭐 삼양 이런 거는 15연사까지 됩니다. 그래서 알파1을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알파1이나 9의 경우에는 빠른 연사를 해봤자 만약에 서드파티 렌즈를 쓸 때는 그 속도가 떨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미드 정도. 그리고 30연사는 압축 RAW에서 30연사, 비압축에서는 20연사로 바뀌게 됩니다. 셔터 중에 이게 기계식 셔터 기본적으로 쓰셔야 돼요. 근데 여기 무음이 있어요. 무음을 쓰게 되면은 자동으로 전자 셔터로 동작하게 돼요. 알파1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무음을 선택하는 순간 전자 셔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움직이는 피사체 찍을 때 왜곡 생길 수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기계 셔터를 쓰셔라. 그 전자 선막 셔터는 그냥 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우리가 찍을 피사체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안티플리커는 그냥 켜놓으시면 돼요. 어차피 야외라 상관없어요. 손떨림 보정은 무조건 키셔야 되는데 렌즈에 손떨림 보정이 있는 렌즈가 있습니다. 그 렌즈에서 꺼버리면 바디가 꺼져요. 렌즈에서 키면 바디도 켜집니다. 그리고 망원 렌즈를 사용할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이 망원 렌즈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초점거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뭐 무한대 3m, 뭐 3m에서 얼마 이런 게 있는데 이 초점거리는 우리가 근접 촬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다 3m 이상에서 찍기 때문에 이거는 근접 촬영 요 최단 촬영 거리는 3m에서 무한대 망원 렌즈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3m에서 무한대까지를 선택을 해놓으시면은 피사체 앞에 철조망이나 이런 게 우리가 촬영할 때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에 걸리지 않고 촬영할 수 있으니까 망원 렌즈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무한대에서 3m의 이 리밋 스위치를 꼭 해주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게 없어요. 바디에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고 렌즈에서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손떨림 보정 꼭 키시면 되고 이제 그게 있어요. 촬영할 때 수평이 맞았나 안 맞았나 요거 조금 헷갈리실 때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초록색이 떴죠. 이거는 좌우는 맞은 거예요. 하지만 뭐가 안 맞았냐면 기울어지는 게 안 맞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가면 요게 딱 가운데 안에 있는 게 이 끄덕끄덕이고요. 좌우에 있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야 수평이 다 맞은 거예요. 수평은 맞았는데 기울어졌으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수평은 맞은 건데 기울어진 거예요. 이렇게 된 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4개가 다 돼야 되고 다른 건 몰라도 안에 쪽은 위아래 높이지만 틀어지는 걸 줄이려면은 끝에 있는 2개가 꼭 초록색이 돼야 된다. 이 수평계는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 중에서 이렇게 비행기 모드를 켜놓으시면은 카메라 안에 비행기가 뜨는데 이게 비행기 탔을 때 잘 찍히는 게 아니라 비행기 표시가 떠야 카메라에서 배터리 소모를 줄여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꺼버리는 거예요. 와이파이 블루투스 꺼버리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외이기 때문에 배터리 뜨거워져서 배터리 소모가 더 많을 거고 그러기 때문에 배터리 아끼기 위해서 비행기 모드 켜놓으시는 게 좋고 뜨거운 여름에 촬영을 하다 보면 카메라가 뻗는 수가 있거든요. 그 뻗는 거를 방지하려면 자동 전원 끔 온도는 이렇게 표준 고가 있으면 고를 선택해 주셔야 카메라가 좀 더 뜨거워져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촬영이 됩니다. 자동 전원 끔 온도는 고 해놓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카메라 이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닝샷. 패닝샷을 할 때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카메라를 이렇게 들었을 때 이 피사체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피사체가 나와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중요해요. 같이 가는 거. 그 피사체와 나와의 움직이는 속도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패닝샷을 하려고 하면 무작정 하지 마시고 액정 보지 마시고 내가 한번 잡았으면은 나의 시선은 멀리 있는 피사체예요. 그 피사체를 보면서 같이 따라가 주는 거.
몸손 이게 따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같이 이렇게 쭉 따라가 주시는 거. 그럴 때 스트랩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스트랩을 이용해서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서 같은 걸 유지하면서 이렇게 쭉 가실 수 있게. 근데 광각의 패닝이 있고 망원의 패닝이 있다고 했는데, 광각의 패닝은 이거를 붕 지나가니까 패닝을 거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가는데 시작은 몸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다가 몸이 꺾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패닝을 할 거면은 따라는 가되 이런 거예요. 따라는 가되 AF4는 눌러서 따라는 가되 촬영은 이 정도부터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가는 거라.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다다다다다 오면은 여기서 오히려 안 지키기 때문에 머리서부터 올 때 같이 패닝 하다가 AF4 눌러서 추적은 계속하고 오다가 찍기 이 딱 앞에 왔을 때 찍는 거기 때문에 그 직전부터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거죠. 나의 몸의 중심은 얘가 내 앞에 왔을 때가 메인이기 때문에 거기를 기준으로 서 있고 몸을 꺾어서 이렇게 찍어야 된다. 이 회전각을 넓게 가져가셔야 돼요. 광각의 패닝은. 표준의 패닝은. 근데 망원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찍지 않아요. 망원은 멀리서 찍는 걸 찍는 게 망원이기 때문에 망원의 패닝은 기껏해야 이 정도입니다. 광각은 이렇게 가요. 근데 망원은 기껏해야 이 정도기 때문에 그때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게 이걸 이렇게 같이 잘 받쳐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얘는 이 푹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위로 올려버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서 다다다다닥 이렇게 가면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각과 표준의 패닝과 망원의 패닝은 차이가 있다. 당연히 광각의 패닝이 같은 셔속일 때 광각의 패닝이 이동하는 간격이 크기 때문에 움직임은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패닝을 할 때는 이 서서 안 흔들리면서 같은 축을 유지하면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수평계를 최대한 띄워놓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찍는 편이고, 중요한 게 이거 할 때 나의 시선이 액정이 아니라 나는 같은 방향을 바라볼 뿐 나의 시선은 피사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자, 모드나의 S모드라고 했고 AE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노출을 고정해서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싱 촬영은요. 안전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 바깥에서 찍을 때는 뭐 펜스 안에 바깥에 확실한 데서 찍지만, 예를 들어서 그 서비스 로드를 들어가서 안에서 트랙 안에서 찍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모험을 하시면 안 돼요. 안전한 곳에서 꼭 촬영하셔야 되고, 펜스 같은 거 꼭 뒤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 부분 지켜주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촬영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뭐 사고가 갑자기 내 앞에 발생하면 차가 나한테 튕겨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 그 안에 오피셜들, 그 스태프분들, 주황색 옷 입으신 분들을 오피셜이라고 하거든요. 그 오피셜 분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뭔가를 제지를 한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따라 주셔야 돼요. 레이싱 트랙에서의 촬영은 안전이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좋은 사진을 얻는 것보다 안전하게 촬영을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오피셜 분들이 만약에 뭐 중단을 한다 그러면 그냥 욕심부리지 마시고 무조건 중단하고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어서 잘 따라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 잘 지켜주시고, 더운 여름이에요.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어지럽다 싶으시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쉬시면서 물 잘 챙겨 드시면서 얼음물 들이는 거 잘 챙겨 드시고, 너무 땡볕에 오래 서 있지 마시고, 잠깐 계속 이거 막 더운데 이거 이렇게 눈으로 막 뷰파인더 보고 이러면 어지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어지럽겠죠. 당연히 더운데 어지럽다 싶으면 중단. 그리고 촬영을 길게 가져가지 않을 거지만 그래서 몸의 컨디션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또 장비도 많이 들고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네, 최대한 필요한 것 때문에 딱딱 들고 찍는 거, 막 2바디 3바디 아니고 그냥 하나로 최대한 잘 찍는다. 그리고 트랙 안은 우산 같은 게 트랙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서킷 안에서는 우산 같은 거가 안 돼요. 그래서 모자 무조건 쓰고 계셔야 되고요. 선크림 잘 바르셔야 되고, 이 스트랩 같은 것들을 최대한 잘 안정적으로 메고 찍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순간적으로 현기증 오고 막 그러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막 탈진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막 탈수 증상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물 잘 드시고 어지럽다 바로 촬영 중단하시고 그리고 쉴 때는 최대한 그늘을 확보해서 쉬시고 차를 저희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차에 에어컨 틀어놓고 에어컨에 잠깐 더우시면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 다 찍고 있는데 내가 어지럽다 그럼 얘기하셔서 차에 들어가셔도 에어컨 켜고 앉아 있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최대한 안전하게 그리고 이제 트랙을 찍다 보면은 한 곳에 있으면 이렇게 패닝을 하다 보면 자꾸 옆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좀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때도 너무 많이 떨어져서 아예 바깥쪽으로 가지 마시고 그런 지도해 주시는 분들 제가 있는 곳에서는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저랑 같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촬영하실 때는 좀 안전을 많이 잘 지켜서 촬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드리프트 촬영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 막 타이어 날리고 차가 미끄러지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진짜 드리프트 촬영하는 곳에서 촬영하실 때는 잘 보셔야 돼요. 네. 드리프트는 막 돌리고 다가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드리프트 하다 보면 차가 막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촬영하기 전에 일단 한번 코스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피사체가 이 자동차와 오토바이들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그리고 트랙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셔서 안전에 유의해서 즐거운 촬영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오늘은 사용해야 될 기능이랑 이런 세팅을 알려드렸고 저희가 서킷에서 만나서 실제로 촬영하는 몇 가지들은 다시 한번 실습할 테니까 요거는 그냥 이런 느낌으로 세팅하고 이렇게 촬영하는구나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